할 경우에 출마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논의가 어떻게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현 시장을 지금 뭐 사실상 단수 공천을 한 상황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또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지형이 출렁거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두고 연일 시끄럽습니다. 이 논란의 당사자인 검찰이 술렁이는 것은 물론이고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까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검찰개혁을 지지해왔던 민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소장 연결해서 민변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검수완박, 민변은 어떤 부분에서 우려를 표하고 계신지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게 좀 얘기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검수완박이라는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 사실 저희가 그 논평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민주당에 대해서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수사권 조정이 된 지 1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좀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고요. 예. 사실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그 공약 단계에서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소위 뭐 검찰공화국이 도래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좀 걱정스러운 상황들을 좀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와 또 민주당이 이 수사 능력이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부분들을 시급하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국민께는 좀 불편함을 끼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양쪽에 대해서 전부 좀 자숙하고 심사숙고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접하는 거하고 맥락이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의 맞습니다.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쪽에 다 우려를 표하신 것이다. 네, 이렇게 저희 논평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금 제가 그 뒤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검수 완박 그러니까 완전 박탈 그래서 뭔가 좀 보복적이고 응징적인 그런 차원으로 얘기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조직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검사들이 어떤 공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기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부분이나 수사 지휘권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사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가지고 활동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완전 분리라고 얘기했을 때 분리는 조직의 분리죠. 그러니까 지금 수사 조직과 기소 조직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 검찰 수사권에 대한 또는 검찰 기소권에 대한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마치 지금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와서 검찰로부터는 수사 기능조차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가 있어서 지금 사실 이게 그렇게 말이 만들어져 가지고 참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수사와 기소가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그 권한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하고요. 그 조직하고 이제 역할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수사권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좀 다른 내용일 것 같은데 좀 쉽게 풀어서 지금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검사의 숫자가 2,200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검찰청에 소속돼 있는 검찰 수사관이 7,000명이 넘고요. 그중에 예. 있어서 이제 수사관이라고 해서 사법경찰관 리로 보해져 있는 수사관들이 6,000명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의 숫자보다 3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수사관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검사방에 있는 계장이라든가 또는 별도로 수사관실을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그분들. 예. 근데 여기서 이분들이 검찰이라고 하는 그 조직하에 그 산하에 존재를 하면서 검찰 식구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라고 하면 이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공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 이분들이 만약에 중수청이든 어디든 다른 데 가 있는데 직접 수사를 하는 이 역량들을 검찰청에서 분리해낸다고 했을 때 예. 그러면 분리해내는 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분들을 이제 수사 조직과 공소 조직을 분리한다라는 거는 지금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검찰 수사관들을 검찰청의 소속 직원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게 네. 바로 수사 기소의 조직 분리입니다. 네. 근데 지금 검찰에서는 계속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거든요. 네네. 지금 그리고 외국의 예를 들면서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는 곳은 어느 나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예. 미국의 검찰청에 우리나라 검찰 수사관 같은 이런 직접 수사 인력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는 검사대로 있는 거고 예. 수사 조직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네. 수사 조직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예. 그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 기능을 계속 이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검사가 수사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는 그 직접 수사를 하는 검찰 수사관들을 바로 밑에 자기 검찰청 조직 밑에다 두고 이 사람들을 검찰 식구라고 하는 검찰이라고 하는 거대한 집단 안에 포함시켜 놔야지만 이게 네. 제대로 수사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 예. 이런 식으로 직접 수사 인력을 직접 검사들이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적인 테두리 안에 두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수사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조직은 분리돼 있다 하더라도 그 조직에 그 수사 조직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다든가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 기능을 공소 기능과 함께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예. 네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민주당이 네네.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수사관을 분리해서 예. 뭐 예를 들면 네네. FBI 같은 조직을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사관을 분리하는 그런 분리해서 FBI 같은 조직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수사기소 분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소의 분리는 조직의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기능의 분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민변에서 입장 발표하실 때 속도 조절론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민변이 지금 입장을 갖고 계신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수사관을 분리해서 검사의 수사권은 두더라도 수사관이 수사하고 공조를 서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직의 분리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그걸 수용한다고 하면은 그럼 찬성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저희는 그 큰 틀에서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약자로 얘기하면은 수사기소의 조직 분리, 수기
수기 조분이죠. 네네. 좀 새로운 검수 완박은 이게 너무 오해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검찰 선진화라든가 뭐 검찰 기능 정상화라든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검수 완박이 너무 인처럼 박혀져 있기 때문에 좀 그걸 바꾸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보복적이고 응징적인 형태로 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수사와 기사는 그러니까 이게 원론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까지 하겠다라고 미리 마음 먹고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는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당연히 수사와 기소는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가지고 수사가 잘못된 건 아닌지 그리고 공소를 통해 가지고 정의 구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기능이 전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 내에 통합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기능적인 분리 마치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꾸 얘기가 돼서 이게 제대로 그 의미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검찰 쪽에서도 그렇지만 뭐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수사 기소 분리는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그 말씀 하셨죠. 우리 검찰총장이요. 김호수 검찰총장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헌법이 그 직접 수사권을 검사에게만 주고 있다. 그렇게 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논평을 냈습니다만 헌법에는 잘 보시면 12조하고 16조에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만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장 청구하는 게 수사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떤 사법작용의 하나죠. 그런데 지금 그게 위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뭐 헌법을 좀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수사를 누가 하고 공소를 누가 하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입법권자, 그러니까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명백하고요. 헌법에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얘기도 저희가 인용을 했지만 검찰들 일선 검사들까지 지금 집단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단 행동을 사실상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검찰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좀 걱정스럽죠. 이게 검찰이 권력화가 너무 심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쨌든 공무원이고 검찰이 그리고 부정적으로 비쳤던 사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벤츠 검사라든가 뭐 또는 김학의 씨 문제라든가 뭐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얘기되고 있는 분도 휴대폰 비밀번호도 안 풀어가지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무혐의 됐는데 그게 사실 누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검찰이 그동안에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 조직이었느냐 이 문제부터 좀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사실 과거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나 김호수 총장도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이미.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니까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뭔가 이게 정의에 반하는 조치를 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자기 모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은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마지막으로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는데요. 이번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전 사실 놀라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사실 굉장한 부담을 안고도 이렇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거고 국민들이 이걸 보실 때 뭔가 느끼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공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든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잘하시는 분이지 법무 행정을 잘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래서 적절한 인사는 아닐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거는 너무 정치적으로 공방이 되고 있어서 제가 한마디 보태는 것이 크게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시사 이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네. 뉴스타파라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에 대해 잘 아실 거예요. 네네. 뉴스타파는 한국기자협회 전국 언론노조에 소속되어 있고, 있는데 어제 이제 뉴스타파가